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저녁이 지났을 무렵에야 주인은 몇 장의 LP를 옆구리에 낀 채 모습을 나타냈다. 오, 서프라이즈. 눈이 번쩍이는 가게 내부의 주인은 감탄을 금치 못하더니 역시 사람은 인류대를 나와야 한다는 둥, 이래서 사회는 인류대를 원한다는 둥, 별 희한한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잠시 후 새 LP를 턴테이블에 걸고는 별 희한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을 보고 있으니 누적된 티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다. 무슨 춤입니까?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앤서니 퀸이 추는 춤이지. 나는 갑자기 그리스의 해변에 머리를 파묻고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피로가 면도 후 끼얹는 스킨로션처럼 따갑고 강렬하게 두 눈을 찔러왔다. 꾸벅꾸벅 감기는 내 눈을 보았는지 춤을 멈춘 그리스인 조르바가 너 아파 보인다? 며 한국말로 물어봤다. 얘 몸이 좀. 그리스인 조르바가 자신의 차로 방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극구 거부했다. 그 편이 더 피곤할 것 같아서였다. 가게를 나온 나는 방으로 가기 위해 어제의 그 길을 다시 걸어 내려갔다. 도중에 또 오줌을 누고 있는 여자를 만나며 어쩌나 두려웠지만 당연히 그런 여자가 있을 리 없었다. 그녀의 소변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마 증발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물로 깨끗이 지웠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꿈을 꾼 것인지도 모른다. 확실히 서기 1988년에 담배를 피우고 가방에 3개의 콘돔을 넣어 다니고 더군다나 길에서 소변을 보는 여자를 만나기란 산미가 10년 연속 우승을 할 확률만큼이나 희박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고마워요 라거나 어쩌지 고마워서 라고 하지 않고 그녀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존재에는 성실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다. 현실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다. 어쨌거나 하숙집으로 돌아온 나는 두 공기의 저녁을 먹어치우고 손과 발을 씻고 방으로 돌아와 두말 없이 이불을 깔고 들어누웠다. 두말 없이 잠이 찾아왔다. 나는 실제로 아팠다. 다음날 간간히 눈을 뜨긴 했지만 몸을 꼼짝할 수 없었다. 머리에선 열이 나고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주인 아줌마가 쑤어준 죽을 몇 숟가락 넘기지 못했고 그리스의 해변에서 머리를 파묻은 인간처럼 나는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가게에는 도저히 개그맨이 될 것 같지 않은 연기 지망생이 대신 전화를 걸어주었다. 굳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 염려 말고 푹 쉬라는 조르바에게 나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애써 인사를 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밤새 비 오듯 많은 땀을 흘리고 난 나는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을 회복해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페니스가 한없이 발기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음속에는 7명의 난장이들이 돌아와 부지런히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볕이 눈부신 아침이었고 나는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일요일에 카페 영업이 2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더없이 분주한 오전을 보내고 새바지를 입은 쾌활한 모습으로 카페에 등장했다. 불과 하루 만에 가게는 여전히 지저분한 모습을 되찾아 있었다. 조르바는 나의 쾌유를 반가워했고 함께 술을 마시던 그의 친구들은 나의 바지를 반가워했다. 아, 일자가 아니다. 나는 모두에게 타락했다는 말을 들었고 인류대가 왜 이러냐는 말을 들었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들었고 오리지널이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일자 바지가 그립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가 천년 기념물을 멸종시켰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 핀토스는 누가 지키냐는 말을 들었고 일자를 안 입으려거든 당장 가게를 관두라는 말을 들었고 갑자기 매력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어제의 결근은 오늘 변신을 위한 음모였다는 말을 들었고 끝으로 어제 저녁 웬 여자가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네? 널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대충 대답은 해줬지. 굉장한 미인이던데 아는 애냐? 아니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와 존 폴 존스와 존 보넴이 일제히 락앤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나는 비행선을 탄 기분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물론 일곱 난쟁이들도 한계였다. 공중을 둥실 떠다니는 멋진 기분과는 달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과연 어색한 것이었다. 분명 주인이 입은 것과 비슷한 디자인인데 내가 입으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인 조르바는 간데없고 대신 그의 하인 조르바에게 하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인인 산초가 서 있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적어도 패션과 외모에 관한 한 나는 김치 사발면 속의 동결 건조 김치와도 같은 존재였다. 아무리 물을 붓고 불려도 그것은 절대 진짜 김치가 되지 않는다. 카운터로 돌아와 안주의 재고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음악이 시끄러워 목소리를 구분할 순 없으나 분명 상대는 내 이름을 말하며 바꿔달라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했다. 이런 맙소사 그녀였다. 그녀는 나에게 언제쯤 일이 끝났는지를 물었고 만약 괜찮다면 그때쯤 근처의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런 맙소사. 끓는 물에 세례를 받은 동결 건조 김치처럼 나는 부풀어 오랐고 끓는 물을 붓고 사발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중학생처럼 가게가 마칠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뚜껑을 살짝 안 익었군. 살짝 안 익었군. 지금쯤이면 이젠 정말 아직까지도 살짝 익었다. 당연히 결국은 익고야 마는 사발면처럼 당연히 가게도 문을 닫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인간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며 나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약속 장소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다. 우르르. 물론 일곱 난장이도 함께였다. 초췌했던 그날과는 달리 그녀는 생기 넘치는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분명 그날은 계모가 준 독사과를 먹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알딸한 그녀의 표정은 사과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웠고 나는 사과의 주변을 맴도는 파리처럼 몸둘바를 몰라 했다. 마음 같아선 양손과 다리를 마구 비비어대고 싶었지만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몸은 꼼짝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파리를 잡은 거미처럼 흐뭇할 따름이었다. 파리가 거미를 잡건 거미가 파리를 잡건 다 좋은데 할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19살의 나는 활달한 미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 하나 아는 게 없었다. 격려가 원론에는 왜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걸까? 밤늦게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용건은? 용건이라니. 무슨 놈의 용건이란 말이냐? 나는 자신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용건이었다. 그녀는 문제의 용건에 약간 타격을 받은 듯했으나 개의치 않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술술해 나갔다. 그녀는 19살의 바보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죄송하지만 도무지 그날 밤 일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요. 얼마나 어떤 실례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해서 아무튼 정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건 뭡니까? 작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한 장의 LP였다. 테이블을 건너오는 그녀의 손동작을 따라 민트향과 비슷한 기분 좋은 향기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었다. 말없이 선물을 건네받은 내 손이 민트나무의 잎사귀처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제 용건이었어요. 바쁘신 것 같은데 그만 이만 가볼게요. 아내. 아내라니 무슨 놈의 아내란 말이냐. 나는 실제로 혀를 깨물며 자학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아내였다. 그녀는 문제의 아내에 또 한 번 타격을 받은 듯 했으나 개의치 않고 자리를 일어났다. 그는 19살의 바보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엉겹결에 그녀를 따라 일어섰고 이런 맙소사 계산을 하고 있는 그녀의 뒤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저런 맙소사 먼저 카페를 나왔다. 입이나 됐을까 말까 한 커피를 두고 나온 바람 찬 11월의 겨울밤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세련된 붉은 코트와 잘 어울리는 진과 부츠 차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붉은 코트는 활달한 표정의 그녀와 멋진 조화를 이루어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3개의 콘돔이 들어있던 예전의 그 가방만이 낯익은 모습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카페로부터 10m쯤 떨어진 가로등 아래에서 인사를 나눴다. 그럼, 말 그대로 그럼이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갑자기 입고 있던 어울리지 않은 디자인의 바지가 부끄러웠고 아니 그보다는 그런 바지가 어울리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용건이나 아내 따위를 얘기하고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19살의 나는 우주의 온갖 부끄러운 물질로 이루어진 수수께끼의 혹성 X와도 같은 것이었다. 어쨌거나 혹성 X의 중력권에서 그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기권과 성층권을 지나 그녀가 결국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물질들로 이루어진 이름 모를 해상처럼 작아졌을 때 나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달리는 것뿐이란 생각이 들었고 뭔가 용건이나 아내와는 다른 얘기를 그녀에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혜성이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밟으며 나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졌다. 저기요. 나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저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튼 전 바쁘지도 않고 정말입니다. 그녀는 무척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 허리를 굽히고 소리를 죽여 웃기 시작했다. 나는 숨이 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머릿속에선 혜성과 충돌한 혹성의 표면처럼 균열이 일고 있었다. 혹성 X가 완전히 자멸하기 직전 그녀가 허리를 일으켰다. 눈앞에서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물질로 이루어진 혜성이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가끔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성은 그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흔들며 다시 멀어져 갔고 나는 그 꼬리가 흩뿌리는 어떤 꽃잎과도 같은 것을 맞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는 온통 그런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1시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필요 이상의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친 후 두 손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 그녀가 준 LP의 포장을 끌어부었다. 그것은 조지 윈스턴의 12월이었다. 1988년의 12월은 어딜 가더라도 조지 윈스턴의 12월을 들을 수 있던 시절이었다. 이유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앨범의 머릿곡이었던 땡스기빙은 그 해에 내린 눈의 송이숲만큼이나 들려오고 또 들려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나로서는 그 해에 내린 눈의 총량만큼이나 행복할 수 있었던 12월이었다. 그의 12월은 나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에 문제가 없을 만큼 2학기의 기말고사를 치렀고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길고도 아름다웠던 그의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방학이 시작되자 5개의 방을 벽으로 막아 나눈 8개의 방과 2개의 공동 세면장과 각 세면장에 딸린 4칸의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다. 모두들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다. 나는 남극의 빙판 위에 혼자 남은 펭귄처럼 그 넓고 풍족한 공간들을 오가며 세수를 하고 볼일을 보고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낮잠을 잤다. 마냥 그렇게 지낸 것이 생활의 전부였지만 인천의 지구인들에게는
겨울방학을 이용한 토플의 마스터를 잔류의 이유로 통보해 두었다. 지구인들은 무리한 공부로 내가 건강을 해칠까 늘 염려했지만 그럴 리가. 실제로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남극의 빙판 위를 뒹굴며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졸리면 잠을 자고 오후가 되면 꽥 하고 일어나 세수를 한 다음 연미복을 입은 마음으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은 후 꽥꽥 방을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바다 표범들과 북극곰들을 무심코 지나쳐 이글루의 문을 열고 가스의 밸브를 열어 불을 지핀 다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트는 것이다. 냉장고 속에는 올 겨울 내내 먹어도 남을 오징어와 쥐포와 대구포와 피넛이 쌓여 있었고 저녁이 되면 목숨을 걸고 게으름의 바다를 건너온 그리스인 조르바와 맥주를 마시며 농담 따먹기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주로 조르바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1차를 마셨고 영업이 끝나면 단둘이 다른 술집을 찾아 새벽까지 술을 더 마시다 헤어지곤 했다. 때로 조르바가 따라오고 싶었지만 나는 갖가지 이유를 핑계로 조르바를 뿌리쳤다. 그럴 때면 콧날이 오뚝한 미나의 얼굴에서도 부러움과 아쉬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기분이 좋았다. 그녀가 찾아오는 밤이면 하늘의 오리 온도 평소보다 밝게 빛나며 나를 부러워했다. 나는 그녀가 나보다 2살 연상이며 명문으로 알려진 여자 대학을 대충 다닌다는 사실과 매일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실과 집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혼자 지낸다는 사실과 다른 무엇보다 변동사항은 늘 있겠지만 그 무렵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털어놨고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야지 라는 표정으로 그녀의 얘기를 듣곤 했다. 애인들의 그 사실을 아나요? 몰라. 알면 또 어때? 도망밖에 더 가겠어? 그 정도의 충분한 숫자라면 그럴 수 있겠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의외로 나는 그 문제로 인해 큰 충격을 받거나 고민에 휩싸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눈앞에서 소변을 보고 가방 속에 3개의 콘돔을 넣어 다니는 여자가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일도 없는 것이다. 카시오페아가 5개의 별로 이루어진 것처럼 단지 그녀는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라고 비틀즈의 노래 제목과 같은 배열의 완벽한 문장으로 나는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지 나는 그녀의 애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녀의 섹스 파트너는 더더욱이 아니었고 종종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다 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에게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져 나 역시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뭐야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라는 표정으로 나의 얘기를 듣곤 했다. 결국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가방 속에 있던 3개의 콘돔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녀는 처음 날 봤을 때 자신보다 3살 정도는 연상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나의 조로가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춘기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해 주었고 삼미 슈퍼스타즈와 나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분한 어조로 얘기해 주었다. 삼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정말이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계속 그래서를 연발했고 나는 아르비안 나이트를 연주하는 기분으로 도무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당시의 기억들을
1024 곱하기 768 픽셀의 해상도로 하나하나 재현해 주었다. 신은 뛰어난 암기를 위해 이 큰 머리를 주신 것이다. 그녀가 산미의 이야기를 어찌나 좋아했던지 능력이 된다면 산미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무튼 그녀는 나를 만나면 비교적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녀의 애인들과 섹스 파트너에 대해 이런저런 걸 묻기도 했는데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이 별것 아니야 였다. 그러곤 잠시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다 갑자기 너도 원한다면 언제든 같이 자줄 수 있어 라고 활달하게 웃었다. 깜짝이야. 그런 문제에 대해 그녀는 늘 필요 이상으로 장난기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하루는 마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걸어가고 싶다는 그녀를 배웅해 주었는데 팔짱을 끼고 있던 그녀가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라고 계속 장난을 쳤다. 아직 경험이 없어 잘 모른다고 하자 그녀는 정색을 하고 나를 쳐다보느니 오피스텔의 입구에서 당장 하자라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웃으며 그녀를 오피스텔로 들여보냈고 그녀는 언제든 하고 싶으면 말해 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다. 마음속에서 7명의 난장이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나는 왠지 이런 식으로 그녀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질과 클리토리스, 소음순만의 문제라면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로도 충분한 것이니까. 그 무렵 나는 그녀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의 어떤 상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상처가 쓰릴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그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 놓고 울거나 마음 놓고 소변을 보거나 언제든 2번의 구토를 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되어주는 것. 비록 변기의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촌스럽다 해도 결코 칸막이로 2개의 화장실로 나눈다거나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닌 넓고 아무도 없고 언제나 깨끗한 그녀의 화장실. 물론 조르바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놀려댈 게 분명했지만 나는 그 길고 길었던 겨울방학 내내 그 바보짓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토록 바보 같은 짓만을 되풀이했을 뿐인데 갑자기 세상은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는 만큼이나 넓어져 있었다.